안녕하십니까. 박스 돌파입니다. 12월 22일 오전 9시 2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거다 싶을 때 끝까지 나아가라. 1995년 토이스토리가 개봉을 앞두고 잡스는 픽사의 주식 공개를 진행했다. 토이스토리가 흥행에 창피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었고 픽사의 장래는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더욱이 10년 이상 적자를 기록하던 신생회사를 상장시킨다는 것은 상식에 한참 어긋나는 선택이었다. 잡스가 주식 공개를 결정하고 상장을 추진할 투자은행을 물색할 때 주변에서는 우려가 컸다. 잡스는 늘 현실에서 항상 한 발 앞서가려고 하다 보니 때로는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행동하는 처럼 보였다. 당연한 일이겠지만 뉴욕의 대형 투자은행들은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픽사를 상대해주지 않았다. 수년에 걸쳐 안정된 이익을 냈다 해도 상대성이 있어야 관심을 보이는 것이 대형 투자은행들의 였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상식은 그랬다. 그러나 창업한 지 겨우 1년밖에 안 된 넷스케이프의 커뮤니케이션 주가가 공개되면서 투자은행들은 평가가 바뀌었다. 전 세계를 강타했던 닷컴 붐이 막 시작되고 있었고 잡스의 예민한 통찰력은 이것을 읽었다. 잡스는 상장 주관사를 어깨 최고로 통하는 월스트리트의 골드만삭스에서 조그만 부티크의 행태였던 샌프란시스코 로버트슨 스티븐스로 바꿨다. 로버트슨 스티븐스로 바꿨습니다. 로버트슨 스티븐스로 바꿨답니다. 큰 수를 치면서 모든 일을 진두지휘하고 싶은 잡스에게는 지방 무명 투자은행을 상대하는 편이 배짱 편했기 때문이었다. 젊었을 때도 그리고 40대 되어서도 잡스는 자신의 리더가 아닌 상황을 참지 못했다. 어떤 상황에서는 앞에서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지휘하고 싶어 했다. 픽사에서 이벤트를 개최할 때 잡스는 어떤 생수를 놓을 것인가라는 하찮은 문제까지 간섭했다. 자신도 잘 모르는 부분까지 간섭하여 들어 순조로 어떤 프로젝트가 잡스의 개입으로 혼란에 빠지는 일이 자주 있었다. 반면 픽사의 중심 인물인 존 레스터는 잡스의 좁쌀 영감 스타일과는 완전히 달랐다. 레스터는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주저없이 받아들이지만 화를 내거나 무리를 해가면서 자신의 의사를 실현하지 않았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감정을 섬세하게 배려하고 일하고 싶은 의욕을 북돋아 주었다. 또 뛰어난 감각과 아이디어로 더 좋은 결과를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레스프와 일하고 싶어 했고 회사 내에서 그를 신뢰한 사람도 많았다. 픽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잡스가 위태롭게 연맹 같은 넥스트에서 신경을 쓰느라 픽사를 미처 돌보지 못했고 그걸 틈타 레스트가 자유롭게 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픽사의 주식 공개를 할 때는 달랐다. 간사회사 선정, 공개 타이밍, 공모 가격 등 모든 것을 잡스가 결정하려 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잡스가 옳았다. 주식 공개 시기는 토이스토리가 개봉 일주일이 뒤였다. 통상 주식을 공개하는 기업은 기업의 미국의 주요 도시를 돌며 각지의 증권회사의 투자은행들에게 알린다. 하지만 픽사는 디즈니의 토이스토리를 홍보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캠페인을 열어준 덕분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됐다. 디즈니의 센트럴 파크에서 천막을 세워놓고 브린 토이스토리의 시사에서 물론 루돌프 줄리아니 뉴욕 시장이 개막 연설을 했고 유럽 매스컴의 1급 연예 기자들도 총동원했다. 예상했던 대로 영화의 흥행은 환상적이었다. 개봉 일주일 만에 미국에서 2,900만 달러, 최종적으로 전 세계에서 3억 5천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픽사의 고여지긴 적자 경영이 단 한 번에 해소되었다. 잡스가 결정한 공모 가격이 22달러였다. 로버트슨 스티븐스의 절반은 수준인 12달러에서 14달러의 적정성으로 제시했으나 잡스는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로버트슨 스티븐스 그 회사에서 12달러를 하랬는데 14달러 적정성이라 했는데 스티븐스는 고집을 꺾지 않고 결국 공모가가 22달러로 결정했다. 높은 시초가의 위험 부담이 컸다. 만약에 공모가가 높아 상장 첫날에 주식을 다 팔지 않으면 겁먹은 투자자들이 보유 주식을 팔아 치울지도 몰랐다. 그러나 그의 시작과 함께 주가가 오르기 시작해 나스닥 개당 30분 만에 49달러까지 올랐다. 종가는 그보다 조금 낮았으나 39달러에 스티브 잡스의 판단이 옳았다. 잡스는 한순간에 엉망장자가 되었고 동고동락했던 에드 켈벤,
에드 캠멀과 존 레스터도 평가 이익이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주식 부자가 됐다. 잡스의 불가사의한 재력 중 하나는 바로 뭔가 필이 굽혔을 때 누구도 말릴 수 없는 힘을 밀어붙인다. 아이팟을 399달러라는 고가의 시장을 내놓을 때도 애플 내부에서는 만류했다. 누군가 IPOD를 약자가 조롱했다지만 잡스는 그보다 비싼 운동화가 있다며 끝까지 관철하는 뚝심을 보였다. 그리고 아이팟을 디지털 기기 사상 최대의 히트작품으로 만들었다. 오랜 참선의 경험으로 마음이 말하는 것, 기울일 수 있을 덕분이다. 때로는 굴하지 않는 의지가 더 현명한 선택이 되기도 한다. Yes. 명분보다는 역학관계에 집중하라. 스티브 잡스는 픽사를 성공시키다 디즈니의 CEO 아이저너와의 전쟁이 시작됐다. 사람들은 디즈니의 CEO 마이클 아이저너를 제왕이라 불렀다. 공연예술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중심지인 맨하탄에서 성장한 아이저너는 원래 의예과를 진학했고 전공을 문학으로 바꾸면서 MBC의 방송국에서 사안으로 일하는 것을 계기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투신했다. 아이저너는 저마다 내놓으라는 재주를 지닌 사람들이 모여드는 24시간 헐뜯고 싸우는 헐리우드에서 밑바닥에서부터 올라 최고의 자리까지 차지한 인물이다. 날카로운 사각감각에 못지않게 제왕적인 보수 기질도 대단했다. 잡스와 아이저너는 둘 다 다혈질에다가 못마땅한 부하 직원들의 가차없이 야단을 치는 점에서 일명상통했다. 비상한 통찰력과 뛰어난 재능은 정상을 차지했고 타고난 사학감각도 같았다. 비상한 인재들을 골라내 그들의 자유자재로 부리는 능력도 비슷했다. 잡스가 픽사를 매수했을 때 픽사는 단순히 루카스 필름의 컴퓨터 그래픽 전문회사에 지나지 않았다. 픽사의 히트작 토이스토리가 태어난 것도, 그리고 픽사가 토이스토리를 1억의 달러에 들여 홍보에 결과적으로 픽사의 상장을 도와준 것도, 잡스가 이로 인해 돈 빠지지 않는 것도 디즈니와의 계약 덕분이다. 디즈니는 잡스에게 은인이었지만 잡스에게는 은혜일지도 필요하면 잊어야 할 과거일 뿐이다. 잡스와 계약한 당시 디즈니는 자신의 영화 사업을 픽사의 기술과 존 레스터의 재능이 필요했지만 그 이상의 것에 대해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싶지 않았다. 통상 영화 제작비에도 낮은 돈을 지불하겠다고 잡스를 붕괴시키고 한껏에 맺어진 계약이었다. 디즈니 제작, 홍보, 배급 드는 비용을 모두 부담한다. 그 대신 장난감이나 게임 다른 업체의 공동 캠페인에 얻은 캐릭터 상품들을 로얄티는 모두 디즈니가 수입을 한다. 픽사, 캐릭터 외관과 성격, 대화, 성우 등 모든 창작을 담당한다. 계약에 기재된 영화 10편 모두 존 레스터가 참여한다. 잡스는 이 계약을 모두 사인했다. 영화 산업에 외에 2차 판권에 발생하는 수익이 진짜 수익이고 이를 디즈니가 다 갖는 내용이었다. 또 영화 제작을 일체의 감독함으로써 픽사가 하부 조직처럼 부린다는 내용이 있었다. 당시 최악의 자금난에 몰렸다. 영화 산업을 잘 몰랐던 잡스는 여기서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픽사의 상장으로 더 이상 디즈니에 굽신 필요가 없었다. 잡스의 생각에 지금까지는 팬은 무효였다. 그런 자본금 12억 달러가 되는 회사의 회장이었고 개인적으로는 수억 달러의 상당의 픽사 주식을 갖고 있던 부호였다. 잡스가 아이저너에게 전화를 걸어 아직 유효기간이 남은 계약을 뒤집자고 했을 때 아이저너는 눈도 뒤집혀졌다. 분명히 계약을 맺었고 계약 조건도 확실히 정해졌지 않았던가. 디즈니의 제왕 아이저너에게 지금껏 이런 수모를 안긴 자는 없었다. 픽사의 상장으로 빽이 든든해진 존 레스터는 놀라운 병기를 소유하게 된 잡스가 아이저너에게 요구한 세 가지였다. 첫째, 픽사가 만들고 디즈니가 후원하는 영화 제작 과정을 픽사가 전담한다. 즉 영화 제작의 세부 승인을 받기 위해 매번 디즈니 본사에 있는 버뱅크로 찾아갈 필요가 없게 해달라. 둘째, 모든 DVD, 영화와 패스트푸드 장난감 등을 픽사 로고로 디즈니와 로고와 같이 크기로 새겨놓는다. 셋째, 픽사 영화에는 나오는 수익 전부를 50-50으로 나눈다. 아이저너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조건이었지만 존 레스터의 경영사에게 뺏기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결국 승복해 주고 말았다. 주변 인물들은 잡스의 두뇌와 정력과 배짱에 만든 기적적인 결과를 평가했다. 토이스토리 대성공과 존 레스터의 자기 진영으로 거닐고 있었던 역학관계가 우위를 망설이지 않고 최대한 활용하여서 이끌어낸 결과이다. 픽사의 가능성 덕분이었지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계약을 뒤집는 것은 잡스적 발상이 아니고는 불가능했다. 픽사는 토이스토리에 이어
벅스 라이프, 토이스토리 2, 몬스터 주식회사에 잇따라 히트시켰다. 2003년 물고기를 주인으로 한 니모를 찾아서가 공개를 앞두고 있다. 잡스에게 엄청 당했던 아이젠은 작품을 실패하기만은 바랬다. 당시 디즈니는 2003년 1분기 수익은 40%나 하락한 상태였다. 니모를 찾아서가 히트해야만 이를 조금이라도 만회할 수 있지만 그보다도 실패해서 픽사의 계약을 유리하게 갱신한 것을 아이젠너가 원했다. 단기적으로 손해를 장기적으로 그쪽을 낳았다. 그러나 니모를 찾아서가 애니메이션 영화 사상 최고의 흥행 성적을 거뒀다. 역대 할리우드에서 영화 사상 9번 흥행 대작을 냈다. 아메리카 아카데미 대상 각본과 음향 편집, 작곡 분야에 노미네이트가 됐고 애니메이션 영화 부분은 수상했다. 잡스가 타임즈의 표지를 장식했고 모든 영화사가 픽사와의 제휴를 요청해왔다. 그러자 잡스는 비록 농담이긴 해도 당장이라도 디즈니를 사들일 수 있다고 말하기도 다니기도 했다. 역학 관계가 더욱 유리하게 돌아간 잡스는 앞으로 나올 인크레더블과 카스 등 모든 영화의 소유권을 픽사가 갖고 디즈니는 마케팅 능력과 백만방 돈을 내는 영화가 쉽다고 요구했다. 디즈니는 적어도 수억 달러의 손실이 뻔한 요구했다. 10개월 넘게 협상한 난항을 겪자 애플에서 이사의 일원이었던 엘고의 전 부통령을 중재를 맡고 나섰지만 아이젠너는 더욱 자극하여 결과는 2004년 1월 잡스가 디즈니에게 협상 중단을 승리했다. 끌끌어던 제왕 아이젠너는 사내 입주가 흔들리자 아예 아이젠너를 몰아내고 유리한 협상 상대를 세우기 위한 포석이다. 그 당시 월스트리트 디즈니 조카인 로이 디즈니와 로이의 투자 고문이며 아이젠너를 영입했던 스탠리 골드가 너무 잘난 척한 주인처럼 행세하는 아이젠너를 미워하기 시작했다. 로이와 골드는 아이젠너와 함께 파워게임에서 밀려 이사에 사임하지만 세이프디즈니닷컴이라는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아이젠너 추방 캠페인을 펼쳤다. 웹사이트에서 디즈니에서는 동전 한 입을 쓸 때도 아이젠너에게 물어봐야 하는 비판 기사가 픽사에 칭찬하는 기사가 올라왔다. 잡스는 로이 디즈니의 손을 잡았다. 아이젠너는 한편으로 로이의 공격을 받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무리한 요구를 해오던 잡스를 상대로 힘겨운 협상을 했다. 잡스는 아이젠너에게 전략에 분산된 틈다 실각시키는 기로 마음먹었다. 2003년 3월 주총에서 아이젠너는 43%의 불신표를 받았고 해당 시위에서 밀려나 계약 1년 전 2005년 다시 디즈니에서 쫓겨났다. 후임으로 밥 아이그가 취임했고 새로운 CEO 아래서 픽사와의 관계가 부드러워지자 디즈니는 2006년 1월 픽사를 매수하기로 결정했다. 잡스는 20년 1000만 달러의 픽사를 사들였고 700배가 넘는 74억 달러에 팔았다. 게다가 잡스는 디즈니의 대주주고 이사로 취임했다. 디즈니는 지원 없이 픽사의 자력으로 제작한 인크레더블을 위례없는 성공을 거두고 디즈니의 지원 없이도 영화를 제작하는 히트 힘이 있다. 인크레더블의 아카데미 에미니상을 작품을 음향상을 수상했다. 잡스가 역학관계를 민감하게 비즈니스 활용한 것은 아이폰의 예외에서도 나타난다. 휴대전화의 근본이 문제인 어깨의 갑인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제조사를 쥐고 흔든단 말이다. 그러다 보니 제조사는 어느 사이엔가 고객이 원하는 상품이 아니라 이동통신사의 눈에 드는 단말기를 만드는 데 노력해 기울였다. 이에 반해 애플은 매력적인 단말기를 만들어내면 통신사에서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 이러한 생각은 너무나 당연한 것임에도 이제까지 휴대전화 업계도 왜곡된 관행이 이러한 중공법을 쓸 수밖에 만들었다. 이어서 애플은 자신들의 매력적인 단말기 덕분에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이동통신사는 자신들이 제시하는 몇 가지 조건을 응하게만 생각했다. 더군다나 아이폰은 인터넷 기능까지 갖춘 제품이다. 사용자들이 데이터와 통신요금까지 신경을 쓰게 만들면 제품의 진가를 제대로 체험할 수 없다. 그래서 이동통신사들은 미국에 아직 일반적이지 않았던 데이터 정액 통신요금제를 마련하려 했다. 휴대전화와 단말기는 싸게 제공하고 나중에는 정액 통신요금으로 이익을 내는 비즈니스다. 이 같은 수익을 이제까지 전화회사만 독점적인 이유로 지켰지만 매력적인 제품은 독점 계약권을 미끼로 애플은 당당하게 사인들에게 이익을 분배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항상 유동적인 변화에도 역과관계를 파악하되 뻔뻔스러울 정도로 돌파력을 요구하는 관철 해내는 발상, 그것이 잡스에게는 성공의 열쇠다. 예, 잡스는 대단한 인물이죠. 잡스나 손정이 이런 무모할 정도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이 책도 있지만은요, 필리피스가 한 것도 참 좋은 게 많습니다. 예, 필리피스 책도 좀 읽어줘야 되는데, 예, 필리피스 책은요, 자, 위대한 피아니스트가 1982년도 세상을 떠난 아르투르 루비스타인의 생전에 런던에서 열린 피아노 경연대회 심사위원회 유축했다. 주책 심사위원들은 참가 학생들의 점수를 0점에서 20점까지 2점 단위로 매기려 했다. 루비스타인 학생들의 연주를 기울인 뒤 한 명씩 점수를 매겨 나갔다. 연주가 끝난 뒤 심사위원들에게 기록표를 해수와 주최 쪽의 관계자는 깜짝 놀랐다. 다름 아닌 루빈스타인의 기록표 때문이었다. 루빈스타인 대부분 학생들의 0점을 주고 몇 명에게는 20점 만점을 줬다. 중간 점수를 받은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 주최 쪽에서 황급히 이 대가를 찾아내 왜 이렇게 자기적인 평가를 했는지 물었다. 피아노 연주의 명예는 이렇게 됐다. 그거야 아주 간단하지요. 참가한 학생들의 피아노를 칠 줄 알거나 아니면 피아노를 칠 줄 모르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시장도요, 주도주와 비주도주로 나눕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로지 시장에 접근한 방식에 이 같은 루비스타인 법칙이 결정적으로 할 만큼 아주 중요하다. 나는 주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서 광범위한 종목 분산 투자하기보다는 향후 몇 년 동안 시장을 이끌어갈 테마를 결정한다면 그 테마에 가장 적합한 일단의 종목을 구별해야 된다. 그래서 나의 주식 포트폴리오는 비록 많은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할지라도 대부분 기껏해야 대여섯 가지 테마에 속하는 주식들이다. 루빈스타인의 법칙에 따르자면 주식시장은 상정된 종목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아니면 아예 투자를 고려할 필요조차 없는 두 가지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내가 테마를 먼저 결정한단 말은 탁월한 주식을 찾기 위해서라면 어디든 뒤진다 해도 의미로 순수한 종목 투자자는 아니다. 물론 나 역시 테마를 반영한 종목 가운데 가장 매력적인 주식을 고른다. 다만 종목보다 테마가 더 앞선다는 점을 다를 뿐이다. 예, 주도주가 아니면요 주식을 투자하면 안 됩니다. 예, 이 말도 많지만은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책을 읽고 예, 일단은 한 17분 정도 책을 읽었죠. 예, 다우가 결국은 보십시다. 음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 넷, 여섯, 여덟, 11개 만에 예, 양봉이 떴습니다. 그리고 짱대 양봉에다가 예, 그러고 요 거래량도 엄청 실었거든요. 다우. 나스닥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가장 큰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최근에요. 예, S&P 500도 괜찮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괜찮습니다. 예, 다른 나라들은 뭐 필요 없지 않습니까? H 주식 보면 되거든요. H 주식 괜찮고요. 예, 일본 주식도 그럭저럭 괜찮고요. 대만 주식은 예, 잠자로 들어갑니다. 베트남 주식 괜찮고요. 인도 주식은 예, 인도 주식은 한번 볼까요? 이날이 20일 금요일이네요. 예, 블랙 프라이데를 맞았네요. 브라질 주식도 괜찮고요. 호주 주식도 떨어지는 칼날이 매섭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영국 주식이 참 안 좋죠. 영국 주식이 우리나라 주식과 비슷합니다. 상황이 영국이나 한국이 아마 비슷합니다. 예, 독일은 그래도 셉니다. 예, 프랑스도 좀 괜찮네요. 예, 달러가 지금 큰 기회만 맞았습니다. 예, 한국 지수도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고요. 예, 빅스 지수도 많이 내려갔고요. 디램 가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한국 지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볼게요. 자, 삼성전자, 예, 거의 바닥에 다 온 것 같고요. 하이닉스가 하이닉스 맞았습니다. LG엔솔을 아주 세게 맞았죠. 예, 저는 LG엔솔을 절대로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LG엔솔요. 삼바도 많이 맞았고요. 현대차 맞았고요. 셀트리온 아주 셉니다. 기아차가 엄청나게 세거든요. 기아차도 배당금을 받고 나면 또 늘자버립니다. 예, 네이버도 엄청 세고요. 예, 은행주들이 지금 종목은요 현대중공업 사야 됩니다. 현대중공업, 예, 현대중공업을 사야 됩니다. 다른 종목 살 필요 없습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조선주를 사야 됩니다.
한국조선해양,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조선주만 사야 된다고요. 포트폴리오에 이제 조선주만 갑니다. 지금 한국 삼성전기는 참 좋네요. 유리기판 관련 종목이죠. 2차전지는 눈여겨도 봐줘도 안됩니다. HD, 현대, 마린솔, 야, 이것도 좋네요. 마린, HD가 참 좋습니다. HD. 다른 종목 볼 필요 없습니다. HD 현대도 참 좋고요. 삼양식품이 아주 세죠. 미포도 세고요. 자, 200종목 한번 볼까요? 코덱스 200종목도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두산바켓이 상당히 세네요. 두산바켓이 셉니다. 두산바켓이 엄청 셉니다. 두산바켓이요. 그리고 두산바켓이란 말이 우크라이나 재건주죠. 한마디로 우크라이나 재건주. 현대일베 볼까요? 현대일베도 현대일베 볼까요? 현대일베도 주도주잖아요. 두산은 원전 관련 전문가다. 다 봤네요. 다 봤고, 이거 보면, 조선주밖에 볼 종목이 없습니다. 조선주하고, 조선주밖에 없네요. 전선주 봐야죠. 일진정량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HD, 현대일렉, 그 다음에 상기전기, 산일전기, 전선주 받고요, 조선주 받고요, 또 뭐 있죠? 조선주 받고요, 그 다음 종목이 원전, 이 정도밖에, 업종은 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삼성전기, 삼성전기가 엄청나게 셉니다. 요 21선이 돌았거든요. 요 21선이 위에 돌고 요 5일선이 돌아온 종목을 사야 됩니다. 뭐냐면 정배열이 나야 됩니다. 11선과 21선이 정배열이 나고요. 돌아온 종목을 사야 됩니다. 다른 종목은 살 이유가 없습니다. 두산이 상당히 세거든요. 보라고. 요 21선이잖아요. 이게요. 자, 녹색이 21선 돌고요. 5일선이 돌아야 됩니다. 이 돌은 종목을 삽니다. 신고 끝냈고요. 두산은 원전 관련 종목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게 원전과 조선, 원전과 조선밖에 살아있는 게 없습니다. 업종이, 그리고 반도체 업종도 일단 삼성전기 정도만 살아있고요. 일단 요 종목을 위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관련 종목, 두산바켓 이런 것들, 이런 종목을 위주로 사고요. HD 현대인력 한번 볼까요? HD 현대건설기계, 이것도 많이 내렸네요. HD 현대건설기계, 요런 종목, 두산바켓, 요런 종목 위주로 사고요. 다른 종목, 셀트리온도 참 좋더라고요. 셀트리온도 참 좋네요. 요 거리량 띄우고, 요 가격에 늦출 수 있습니다. 18만원까지. 저는 오로지 차트만 봅니다. 차트만 보고요. 다른 건 안 봅니다. 코스닥이 가려면 알테오전이 가야 됩니다. 알테오전이 안 가면은 코스닥 지수가 갈 수가 없고요. 이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항상 위기의 상황에서 거기서 기회가 옵니다. 위기를 어떻게 견뎌내느냐. 그 무모할 정도로
그 힘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예, PDP에서는요, 포트폴리오에 관한 의사결정이 소수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만 펀드는 좋은 투자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나는 강력한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트렌드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분야에 관심을 집중한다. 그리고 이 트렌드는 적어도 4, 5년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예, 좋은 포트폴리오를 짜버리면요, 4, 5년 동안 갑니다. 한번 매수한 종목은요, 예, 약세자원 주식 투자의 비중을 더 늘릴 절호의 기회다. 나는 이 시장의 타이밍을 잴 수 있다는 말을 믿지 않는다. 오로지 주가가 쌀 때 매수해야 한다는 말을 믿을 뿐이다. 예, 보라고요. 변동성이 심한 장세 속에서 시장에 악재가 발생하는 시점을 매수 타이밍으로 삼는 것이 몸에 배도록 훈련해야 하는 것이 주식자로서의 반드시 해야 할 의무이다. 예, 불황은 또한 기회다. 기회가 왔을 때 공격적으로 매수해라. 예, 여기 있네요. 자, 성광밴드 안 맞네요. 원전을 봐야 되겠네요. S&T 에너지를 봐야죠. S&T 에너지 100840 봐야죠. 100840 예, S&T 에너지, 예, 여기, 한 이 정도 되면 사면 되겠네요. 요렇게 쭉 뺄때 사야 됩니다. S&T 에너지가 그 원전에서 총대장입니다. S&T 에너지하고요, 두산하고 한전 KPS, 요 종목이 총대장입니다. 잘 원전, 우리나라가 앞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게 원전을 안 돌리고는요, 이 앞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태양광 풍력으로는요, 이 세상을 갖다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소형 원전 관련 종목들을 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래 가지고 가야 됩니다. 조선에는 성광밴드 한번 볼까요? 성광밴드 인하전국 있네요. 성광밴드 인하전공 와, 인하전공 세네요. 인하전공이 엄청 셉니다. 인하전공, 진짜 이런 작은 일봉을 가면 거리 가는 종목이 참 좋은 종목입니다. 예, 인하전공이 너무 좋네요. 자, 이거 보자고요. 자, HD 현대중공업 미포 한국 건설, 예, HD가 굉장히 좋은 종목이 많다 아닙니까? HD 현대도 괜찮죠? 현대 마린 솔루션, 예, 이 종목도 참 좋더라고요. 이 종목 신규 상장 종목이죠. 예, 이 솔루션을 하는 회사네요. 연료 제공, 운항 같은 거, 예, 스케줄 잡고 그렇게 하는 회사입니다. 예, 조선의 한마디로 말하면요, 조선의 산업에 있어서 그 솔루션을 갖다가 하는 회사입니다. 소프트웨어죠. 조선의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게 하나 솔루션입니다. 예, 이 종목이 참 좋네요. 이 종목도 관심 종목이 늘어나야 되겠네요. HD가 조선의 이 종목이 443060이네요. 443060. 예. 현대 마린 솔루션. 예,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예, 마린 솔루션 HD 현대 마린. 예, 현대 마린. 예,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이게, 예, 이 종목도 주도주입니다. 성광밴드, 인하전공, 예, 이런 조선 종목들요, 그 현대 사인방하고요, 예, 현대 사인방이죠. 현대 사인방, 예, 현대 사인방, 예, 이 종목들이 주도주죠. 예, 시장의 총 주도주들이죠. 예, 이 HD 현대가 시장에 가장 좋은 업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종목들을 아마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포트폴리오를, 예, 좀 줄이고요. 예, 이런 식으로 강한 종목 위주로, 예, 나가는 게 시장에서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도체는, 예, 한번 볼까요? 로체 시스템 한번 보겠습니다. 로체 시스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로체 시스템즈가
야, 잘못하면 이 고점을 넘겨야 되거든요. 못 넘기면 안 됩니다. 로체 시스템 삼성전기가 최고 세거든요. 삼성전기가 최고 셉니다. 삼성전기가 세고, 그 다음에 네이버가 세고요. 네이버가 셉니다. 센 종목 위주로 주식을 매수해야 됩니다. 다른 종목은 살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